산속 깊은 계곡에서 바람만이 나무십 사이로 속삭이던 그날, 한국 북동부 강원도의 한 외딴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립생태원의 모니터링 카메라가 포착한 한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늑대들이 부상당한 말 한 마리를 보호하는 모습이었다. 평소라면 서로를 피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어야 할 두 종이 보여준 이 놀라운 공존의 모습에 생태학자들과 대중들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금빛 갈기를 가진 그 말은 곧 사람들에 의해 금빛이라 불리게 되었다. 늑대들은 그를 보호하고 음식을 나누며 때로는 그의 상처를 핥아주기까지 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 사이처럼 보였다. 국립생태원의 연구원 이민아는 이 특이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되었다. 28세의 젊은 생태학자인 미나는 이런 종간협력 관계가 자연계에서 얼마나 드문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알던 야생 동물의 행동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늑대들이 왜 이 말을 보호하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유대가 형성되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그녀는 현장 일지에 기록했다. 미나의 연구팀은 더 많은 관찰을 위해 추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놀라운 현상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5마리의 늑대가 이 집단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리더로 보이는 한 마리는 왼쪽 뒷다리를 약간 절었고 나이든 암컷은 깊은 눈빛으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2마리의 젊은 늑대들은 활발하게 주변을 뛰어다녔고 마지막 한 마리는 목에 오래된 덫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영상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한 노년의 여성이 텔레비전 앞에 얼어붙었다. 박지수 67세의 은퇴한 생물학자이자 한약사는 화면 속 말의 모습에 숨을 들이켰다.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속이지 않았다. 말의 오른쪽 뒷다리에 있는 독특한 형태의 흉터, 그리고 그 특유의 금빛 갈기. 30년도 더 전에 그녀가 직접 치료하고 돌보았던 바로 그 말이었다. 금빛이 네가 살아있었구나. 지수의 손은 화면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녀의 손자 민호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책장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앨범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지수와 아름다운 금빛 말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아이가 금빛이야. 내가 젊었을 때 그는 내 전부였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가 말을 키우셨어요.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할머니가 항상 자연과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금빛이는 그냥 말이 아니었어. 그는 특별했어. 지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30년 전 내가 강원도 상안 지역에서 멸종위기 식물을 연구하고 있을 때 만났어. 부상당한 차에 버려진 새끼 말이었지. 누군가 잘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았어. 그를 데려와 치료해주고 건강해질 때까지 돌봐주었지.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 지수의 눈에는 먼 과거의 기억이 어렸다. 금빛이는 매우 영리했어. 내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나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 우리는 2년 동안 함께 지냈어. 그는 내 연구에 동행했고 나는 그에게 자연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사라졌어. 지수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태풍이 왔었어.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지. 금빛이가 놀라서 달아났나 봐. 몇 주 동안 그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모두들 그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어.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지금 그가 돌아왔군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살아있어. 나는 가봐야 해, 민호야. 그를 직접 만나봐야 해.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그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이에요. 할머니 나이에 그런 여행을...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담고 있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난 아직 건강해. 게다가 이건 금빛이야. 내가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작은 가방을 꾸렸다. 몇 벌의 옷, 오래된 의학 노트, 그리고
그리고 금빛이와의 사진. 민호는 결국 할머니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신 동행하기로 했다.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 혼자 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지수는 손자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금빛과 늑대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거리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국립생태원의 연구팀은 이 특이한 종간 유대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연구팀 책임자 이민아 박사는 이러한 행동이 자연계에서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금빛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기억할까? 기차는 서울을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다. 지수의 마음은 이미 그 산속 금빛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여정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강원도로 가는 기차 안에서 지수는 창밖에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울의 번잡한 도시 풍경이 점차 푸른 산과 계곡으로 바뀌어갔다. 이곳은 그녀가 젊은 시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다. 생물학자로서 그녀는 한국의 토착 식물과 그들의 약용 가치를 연구했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녀는 금빛을 만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지수는 현실로 돌아왔다. 응, 괜찮아. 그냥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지수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이 지역에서 연구하셨다고 하셨죠? 어떤 연구였어요?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지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페이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글씨와 그림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전통 한약에 사용되는 식물들을 연구했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지식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하는 작업이었지. 그리고 금빛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금빛은 내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어. 그는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데려다 주었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기도 했지. 그는 평범한 말이 아니었어, 민호야. 기차는 계속해서 산악지역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깊은 자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작은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국립생태원 연구기지로 가는 차를 탔다. 도착했을 때 이민아는 그들을 맞이했다. 박지수 선생님이시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을 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금빛은 30년 전에 내가 돌보던 말이에요. 그를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미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들을 연구기지 내부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지수는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금빛과 늑대들의 최근 영상을 볼 수 있었다. 화면 속에서 금빛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늑대들은 그 주변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행동은 자연계에서 거의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 이 늑대들이 왜 이 말을 보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나가 설명했다. 지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금빛은 항상 특별했어요. 그는 다른 동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도 다른 동물들이 그에게 이상하게 끌렸어요. 미나는 지수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정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내일 아침 일찍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해 드려야 해요. 야생 늑대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금빛을 만날 것이고 어떤 늑대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연구기지의 작은 숙소에서 지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 아래 어딘가에 금빛이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 동쪽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지수와 민호는 이민아와 함께 연구 기지를 떠났다. 그들은 금빛과 늑대들이 자주 목격되는 깊은 계곡으로 향했다. 길은 험했고 때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와 덤불로 가려져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걸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젊은이들도 따라오기 힘든 결연함이 있었다. 이 길이 익숙하네요. 지수가 말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산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군요. 미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정말로 그 말과 함께 이 산에서 지내셨나요? 어떻게 그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신선했고 아침 이슬의 향기로 가득했다. 내가 처음 금빛을 만났을 때 그는 새끼였어요. 겨우 1살 정도였죠. 부상을 입고 버려진 채로 발견됐어요. 누가 그를 버렸는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때 나는 이 지역에서 약용 식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은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를 치료하고 돌보면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금빛은 다른 말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매우 영리했고 내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식물을 찾아내기도 했죠. 마치 내 생각을 읽는 것처럼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2년 동안 이 산을 함께 탐험했어요. 나는 그에게 약초에 대해 가르쳤고 그는 나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다가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태풍이 왔어요. 정말 끔찍한 태풍이었죠. 우리가 머물던 작은 오두막이 거의 날아갈 뻔했어요. 그날 밤 금빛이 놀라서 달아났어요. 나는 몇 주 동안 그를 찾아 이 산 전체를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미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30년이나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늑대들과는 어떻게 지내게 된 걸까요? 지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나도 알고 싶어요. 아마 금빛이 직접 말해줘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반쯤 농담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실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금빛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그 광경은 지수에게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한 번은 금빛과 함께 이와 비슷한 아침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다. 그날 그들은 희귀한 약초를 발견했고 지수는 그것을 통해 중요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금빛이 없었다면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겠어요. 미나가 제안했다. 그들은 작은 가을가에 자리를 잡았다. 민호는 할머니를 위해 돗자리를 펴고 물병을 건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요? 지수는 손자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민호야. 나는 생각보다 강해. 게다가 금빛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미나는 지도를 펼쳐보았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최근 금빛과 늑대들이 목격된 곳은 이 계곡이에요. 약 1km 더 가야 해요. 하지만 길이 더 험해질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그들이 쉬고 있을 때 멀리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경고 신호 같았다. 미나는 즉시 긴장했다. 조용히 해요. 무언가 있어요. 그들은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그때 덤불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 앞에 섰다. 천천히 덤불이 흔들렸고 한 마리의 노루가 나타났다. 그들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노루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놀란 듯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 지역에는 늑대 외에도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미나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길을 계속했다. 햇살이 점점 더 강해지며 숲은 더욱 생동감 있게 변했다. 새들의 지저김, 나무십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들의 소리. 지수는 이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세계였다. 도시의 소음과는 다른 자연의 순수한 언어. 약 30분 더 걸은 후 미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저기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앞 계곡이
바로 그들이 자주 목격되는 곳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늑대들은 매우 경계심이 강하거든요. 그들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숲이 점차 열리면서 그들 앞에 작은 계곡이 나타났다. 맑은 가을이 흐르고 주변에는 푸른 풀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지수가 30년 동안 기다려왔던 모습이 있었다. 금빛 갈기를 가진 말 한 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의 몸은 나이를 보여주는 흔적들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위엄있고 우아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놀랍게도 5마리의 늑대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치 경비병처럼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믿을 수 없어요. 미나가 속삭였다. 그들이 정말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만에 그녀는 마침내 금빛을 다시 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기쁨과 슬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다. 금빛아.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그 순간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금빛이 고개를 들고 그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미나는 즉시 손을 들어 그들 모두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움직이지 마세요. 늑대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수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괜찮아요. 금빛은 나를 알아볼 거예요. 민호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할머니. 민호가 낮게 외쳤지만 지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금빛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늑대들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특히 리더로 보이는 절뚝거리는 늑대는 앞으로 나서서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다. 하지만 금빛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나아갔다. 금빛아, 나야, 지수. 기억나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늑대들은 계속해서 으르렁거렸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마치 금빛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지수가 약 20m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금빛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를 향해 걸어왔다. 믿을 수 없어요. 미나가 속삭였다. 말이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늑대들이 허락하고 있어요. 금빛과 지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10m, 5m,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 앞에 서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금빛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금빛아, 정말 너구나.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금빛은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며 지수의 손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젊은 생물학자와 그녀의 특별한 친구가 되었다. 늑대들은 잠시 경계 태세를 유지하다가 금빛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차츰 긴장을 풀었다. 그들은 여전히 주변을 지키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수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았다. 놀라워요. 미나가 말했다. 그들이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민호는 할머니가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그 광경에 감동받았다. 할머니와 금빛은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있나 봐요. 그는 감탄했다. 계곡에서 지수는 금빛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모든 게 다 괜찮아.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금빛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누웠다. 이것은 지수를 위한 초대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늑대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점차 그들에게 다가왔다. 특히 나이든 암컷 늑대는 지수에게 가장 먼저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늑대가 자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 늑대는 잠시 그녀의 손을 관찰하다가 천천히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믿을 수 없어요. 미나가 속삭였다. 그녀가 늑대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민호는 이제 걱정보다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의 할머니는 항상 특별했지만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 지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금빛과 늑대들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했고 때로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래전 금빛에게 불러주던 노래였다. 태양이 높이 떠올라 계곡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이 특별한 만남은 계속되었고 미나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중요한 순간임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과학적 현상 이상의 것임을 느꼈다. 이것은 사랑과 유대, 그리고 자연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였다. 몇 시간 후 지수는 마침내 금빛과 늑대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내일 다시 올게, 금빛아, 약속해. 그녀는 말했다. 금빛은 마치 이해한 듯 머리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들이 연구기지로 돌아가는 길,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계곡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금빛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그녀는 그와 함께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연구기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연구원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야생, 늑대들이 그렇게 사람을 받아들이다니요.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을 한 연구원이 감탄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지수 선생님과 금빛은 오래된 친구예요. 그리고 어쩌면 늑대들도 그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연구기지의 작은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금빛과 늑대들이 지금 어디에서 잠들고 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곳에 남을 것이다. 금빛과 늑대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민호는 할머니의 옆에 앉았다.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여기 머물러야 할 것 같아, 민호야. 금빛이 나를 필요로 해. 민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할머니의 결심을 눈치챘다. 알았어요,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할머니가 여기서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할게요. 지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민호야. 창밖으로 보름달이 산들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지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금빛과 늑대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목적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도착은 금빛과 늑대들의 삶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들 모두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첫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제의 만남은 꿈만 같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감정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연구기지의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몇 개의 사과와 당근을 가방에 담았다. 금빛을 위한 선물이었다. 벌써 준비하셨네요. 미나가 주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 역시 이른 아침부터 활동을 시작한 듯했다. 네, 오늘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제가 동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미 그들이 선생님을 받아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무정의를 가져가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지수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지수는 그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다. 금빛을 만나러 갔어. 걱정하지 마. 점심때쯤 돌아올게. 그녀는 조용히 연구기지를 나섰다. 아침 공기는 신선했고 숲은 이슬로 반짝였다. 지수는 어제 걸었던 길을 따라 계곡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금빛과 다시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찼다. 약 40분 후 그녀는 계곡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계곡은 조용했고 오직 새들의 지저귐과 가을 물소리만이 들렸다. 지수는 잠시 실망감을 느꼈지만 곧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계곡 가운데로 걸어가 앉았다.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베어 물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10분, 2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녀는 금빛이 올 것을 알았다. 마침내 약 30분 후 덤불 사이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천천히 금빛이 나타났다. 그의 금빛 갈기는 아침 햇살 아래 더욱 빛났다. 그리고 그의 뒤로 5마리의 늑대들이 따라왔다. 금빛아, 지수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금빛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지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보고 싶었어, 내 친구. 늑대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어제보다 덜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주의 깊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수는 가방에서 당근을 꺼내 금빛에게 건넸다. 그는 감사히 받아먹었다. 이 친구들을 소개해 줄래? 지수는 늑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금빛은 천천히 늑대들 쪽으로 걸어갔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늑대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은 리더인 절뚝거리는 늑대였다. 그는 지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늑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냄새 맡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녀의 손을 핥았다. 안녕 친구야.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다른 늑대들도 하나씩 다가왔다. 나이든 암컷, 2마리의 젊은 늑대들, 그리고 목에 상처가 있는 늑대까지. 그들 모두는 지수를 조심스럽게 탐색한 후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지수는 그들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리더는 한별, 하늘의 별, 나이든 암컷은 미소, 아름다운 소나무, 2 젊은 늑대들은 달빛과 별빛, 그리고 상처가 있는 늑대는 용기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들 각각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지혜와 야생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금빛과 늑대들과 함께 계곡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걸었고 때로는 그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금빛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가 그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금빛은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전고가 가까워질 무렵 지수는 멀리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늑대들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한별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괜찮아. 지수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아마 민호일 거야. 그녀의 예상대로 잠시 후 민호와 미나가 나타났다. 그들은 지수를 찾아온 것이었다. 할머니, 민호가 불렀다. 그는 할머니가 늑대들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이리 와, 민호야. 내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늑대들은 그를 경계했지만 지수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자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믿을 수 없군요. 미나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선생님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에요. 지수는 금빛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금빛과 나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늑대들은 그들도 금빛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미나의 무정이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미나 박사님 들리시나요? 긴급 상황입니다. 미나는 즉시 무정이를 들었다. 네, 여기는 이미나입니다. 무슨 일이죠? 여러 대의 차량이 연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 회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장 이미나 박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무정이를 내렸다. 무슨 일이지요? 지수가 물었다.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골든 스카이 리조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들은 이 지역에 대규모 스키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죠.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수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미나가 대답했다. 금빛과 늑대들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간 후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계획에 위협이 될까봐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착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수는 금빛과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고 있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의 집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골든스카이는 매우 강력한 회사예요. 그들은 이미 모든 법적 허가를 받았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지수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요. 그들은 금빛과 늑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연구 기지로 돌아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 대의 고급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미나는 직접 그들을 맞이했다. 이민아 박사님이죠? 저는 골든스카이 리조트의 최준혁 이사입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건넸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나가 냉정하게 물었다. 최준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우리 회사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스키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고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셨나요? 미나가 물었다. 최준혁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근 뉴스에서 이 지역에 특별한 야생 동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흥미롭더군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립생태원과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야생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수는 이 남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말은 여전히 이 지역을 개발하시겠다는 거군요. 지수가 끼어들었다. 최준혁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박지수입니다. 은퇴한 생물학자죠.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최준혁이 대답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수년간의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물론 환경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리조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친환경 리조트라고요? 이 계곡 전체를 파괴하면서요? 최준혁의 미소가 사라졌다. 박사님, 우리는 대화를 위해 왔습니다. 대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안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연구기지에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최준혁은 노트북을 펼쳐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골든스카이의 친환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야생동물보호 구역 설정, 자연 친화적 건축 방식, 환경, 교육센터 건립 등. 하지만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명확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대부분을 개발할 것이고 금빛과 늑대들의 서식지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계획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특히 최근 발견된 늑대 무리와 그 특별한 행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준혁은 참을성 있게 듣더니 차분히 대답했다. 박사님, 우리는 이미 모든 법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도 통과했고요. 우리는 협력을 위해 왔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분노를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최준혁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씀해 보세요. 금빛과 늑대들을 직접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을 직접 목격하시면 어쩌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최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이군요. 내일 아침에 시간을 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준혁과 그의 팀은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수에게 물었다. 정말 그를 금빛에게 데려가실 건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직접 보아야 해요. 그리고 금빛과 늑대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날 밤 지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산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금빛과 늑대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했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거대 기업과의 싸움을 의미한다 해도. 민호는 할머니의 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싸워야 해, 민호야. 금빛과 늑대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야.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울게요, 할머니.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수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다. 골든 스카이와의 첫 번째 진정한 대결. 그리고 지수는 금빛과 늑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내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른 아침 안개가 계곡을 덮고 있을 때 지수와 미나 그리고 최준혁은 금빛과 늑대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최준혁은 평소 입는 정장 대신 간단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걸음걸이와 태도에서는 기업 임원의 위엄이 느껴졌다. 멀리 가야 하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침 일찍 산속을 걷는 것이 그의 일상은 아니었다.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미나가 대답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사님. 곧 특별한 것을 보게 될 테니까요. 지수는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최준혁이 금빛과 늑대들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그들에게 데려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들이 계곡에 가까워질수록 안개는 점점 옅어졌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이슬 맺힌 잎사귀들을 반짝이게 했다. 최준혁도 그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은 듯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지수는 그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그에게도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들은 계곡에 도착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금빛과 늑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어디 있는 거죠? 최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수가 말했다. 그들은 곧 올 거예요. 그녀는 계곡 중앙으로 걸어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최준혁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는 듯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수는 그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녀는 금빛이 올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약 15분 후 덤불 사이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서서히 금빛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금빛 갈기는 아침 햇살 아래 더욱 빛났다. 그리고 그의 뒤로 5마리의 늑대들이 따라왔다. 최준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분명 뉴스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목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놀랍군요. 그가 속삭였다. 지수는 일어서서 금빛을 향해 걸어갔다. 금빛아, 여기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금빛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수의 손을 핥고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늑대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특히 한별은 최준혁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이리 오세요, 이사님. 지수가 최준혁을 불렀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들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최준혁은 주저하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지수와 금빛에게 가까워질수록 늑대들의 경계심은 더욱 높아졌다. 한별은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괜찮아? 한별아. 지수가 달랬다. 그는 친구야. 하지만 한별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최준혁은 지수에게서 약 3m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금빛을 자세히 관찰했다. 정말 놀랍군요. 이 말은 30년 전에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말인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금빛은 내 오랜 친구예요. 그리고 이 늑대들은 그의 새로운 가족이죠. 최준혁은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왜 이 말을 보호하는 거죠? 이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이사님.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죠. 금빛과 이 늑대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최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과 이 놀라운 자연현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우리의 계획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준비와 투자가 있었고요. 지수는 금빛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사님, 잠시 이곳에 머물러 보세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 장소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준혁은 주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계곡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 최준혁은 불편해 보였지만 점차 그는 이 특별한 환경에 적응해 갔다. 그는 지수와 금빛, 그리고 늑대들을 관찰했다. 특히 지수가 늑대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심지어 늑대들도 최준혁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특히 달빛과 별빛, 두 젊은 늑대들은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최준혁에게 다가와 그를 관찰했다. 최준혁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놀랍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정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사님.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그들은 작은 도시락을 펼쳤다. 지수는 금빛에게 당근과 사과를 나누어 주었고 늑대들은 잠시 멀리 사냥을 나갔다. 최준혁은 침묵 속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보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수가 물었다. 최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리조트가 성공하면 나는 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을 파괴한다는 것이 갑자기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네요. 지수는 그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이사님, 모든 성공이 자연의 파괴를 통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늑대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사냥에 성공한 듯했다. 한별의 입에는 작은 토끼가 물려 있었다. 늑대들은 자신들의 사냥감을 계곡 한편에서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최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정말 가족 같군요. 그가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가족이에요.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죠. 최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공사팀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수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렇게 빨리요?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최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본 것들이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 이 아름다운 자연, 이것들을 그냥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일 같아요. 내가 회장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인가요?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연구기지로 돌아왔다. 최준혁은 즉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장님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때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대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지수는 그에게 작은 패키지를 건넸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연구했던 약초들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이것들이 이사님의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준혁은 패키지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내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준혁이 떠난 후 미나는 지수에게 물었다. 정말 그를 믿으시나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산들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미나. 박사, 나는 그가 오늘 무언가를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최준혁은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는 정말 회사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모두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금빛과 늑대들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연구 기지를 나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익숙한 길을 따라 계곡으로 향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금빛과 늑대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안녕, 내 친구들, 지수가 인사했다. 금빛은 그녀에게 다가와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지수는 그를 꼭 안았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녀는 늑대들에게도 다가갔다. 한별, 미소, 달빛, 별빛, 그리고 용기. 그들 모두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지수는 그들과 함께 계곡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전고가 가까워질 무렵 지수는 멀리서 엔진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사 차량일까? 아니면 최준혁이 돌아온 것일까? 늑대들도 소리를 듣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한별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수는 일어서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여러 대의 차량이 산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공사 차량이 아니었다. 대신 여러 대의 방송국 차량과 몇 대의 승용차였다. 그리고 맨 앞에는 최준혁의 차가 있었다. 차들이 멈추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최준혁이 먼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박 선생님. 우리 회사가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인가요?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젯밤 회장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지만 제가 여기서 본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영상도 보여드렸더니 회장님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개발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은,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이 계곡은 금빛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믿을 수 없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최준혁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보호구역의 주요 후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연구 기금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였다. 방송국 사람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박지수, 선생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세요. 지수는 주저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금빛과 늑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네, 물론이죠. 그녀는 대답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지수는 금빛과의 오랜 인연,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늑대들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고 카메라맨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비치는 것이 보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최준혁은 지수에게 다가왔다. 박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금빛과 늑대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선생님께서 자문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계곡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기자들, 환경단체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이 놀라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금빛과 늑대들에게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걱정스러웠다. 그러다 멀리서 숲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금빛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금빛과 늑대들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집도 안전할 것이다. 그날 밤 연구기지에서의 축하 파티 중에 미나는 지수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박지수 선생님께, 그리고 금빛과 늑대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승리의 노래 같았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금빛과 늑대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 6개월 후, 가을에 풍요로운 색채가 산을 물들이고 있을 때 지수는 그녀의 새집 테라스에 앉아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금빛 자연 보호구역은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고 지수는 이 보호구역의 명예관리자로 임명되었다. 골든스카이 리조트의 후원으로 연구기지는 확장되었고 작은 방문자 센터도 건립되었다. 하지만 지수의 집은 그 모든 시설에서 조금 떨어진 곳, 금빛과 늑대들이 자주 찾는 계곡 근처에 지어졌다. 그것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작은 집이었지만 모든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할머니,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민호가 테라스로 나오며 물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환경과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할머니를 방문했다. 고마워, 민호야.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녹차의 은은한 향기가 가을 공기와 어우러졌다. 오늘 오후에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올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민호가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금빛과 늑대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러 온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골든스카이 리조트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금빛과 늑대들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넘어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지수와 금빛의 30년 만의 재회, 늑대들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최준혁의 마음의 변화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야기였다. 다큐멘터리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할머니. 민호가 말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을. 다큐멘터리에 성공 이후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도입했다. 골든스카이 리조트는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섰다. 최준혁은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회사의 모든 사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이는 비즈니스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초의 부사장님도 오늘 오신대요. 민호가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최준혁은 지난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보호구역을 방문했다. 그는 금빛과 늑대들에게도 점차 익숙해졌고 특히 달빛과 별빛은 그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종종 지수와 함께 앉아 비즈니스 세계와 자연 보호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테라스에서 지수는 계곡 아래로 움직이는 형체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금빛과 늑대들이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지수의 집을 방문했다. 그것은 마치 인사를 하러 오는 것 같았다. 금빛이 왔네, 지수가 말했다. 민호도 그들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직도 신기해요. 그들이 할머니를 찾아오다니. 지수는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다. 금빛은 이제 완전히 노년이 되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갈기는 약간 희끗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빛이 남아있었다. 안녕, 내 친구. 지수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금빛은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늑대들도 그녀를 반겼다. 한별은 여전히 무리의 리더였지만 그도 나이가 들어 절뚝거림이 더 뚜렷해졌다. 미소, 달빛, 별빛 그리고 용기도 모두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미소는 지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녀는 늑대들 중에서 지수와 가장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듯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는 날이지. 너희들이 주인공이니 잘 준비해야 해.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금빛은 머리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다. 지수는 그들 모두에게 아침 간식을 주었다. 금빛에게는 사과와 당근을, 늑대들에게는 특별히 준비한 고기 조각들을.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함께 산책하고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이 동물들의 행동과 소통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미묘한 신호들, 눈빛의 변화, 울음소리의 차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오전이 지나고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카메라와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금빛과 늑대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활동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지수가 괜찮다고 안심시키자 차츰 긴장을 풀었다. 박 선생님 정말 잘 지내셨네요. 감독이 지수에게 인사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였다. 네, 덕분에요. 오늘의 촬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물었다. 감독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선생님과 동물들의 일상을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직접 이 경험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카메라는 지수가 금빛과 늑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그들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담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같았다. 오후가 되자 최준혁이 도착했다. 그는 이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에 익숙해진 듯했다.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지수에게 인사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최 부사장님. 잘 지내셨나요?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회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그는 금빛과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도 잘 지내는 것 같군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네, 모두 건강해요. 특히 달빛과 별빛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그녀의 말을 증명하듯 두 젊은 늑대들이 최준혁에게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쓰다듬었다. 여전히 믿기지 않네요.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그저 사업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수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죠, 부사장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촬영의 마지막 장면은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에 촬영되었다. 지수, 금빛 그리고 늑대들은 모두 언덕 위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완벽한 배경 같았다. 박 선생님,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감독이 말했다. 이 모든 경험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가 지수를 향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내가 금빛을 잃었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내 친구였고 내 동반자였죠.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놀라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더군요. 지수는 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금빛을 다시 만났을 때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 특별한 늑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우주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연의 지혜, 동물들의 깊은 감정, 그리고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는 유대감에 대해서요. 우리 인간들은 종종 자연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금빛과 늑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요. 지수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더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사람들이 자연과의 연결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요. 이것이 바로 금빛과 늑대들의 진정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동물들과 함께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카메라가 꺼졌을 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감독은 목이 메인 듯 말했다. 완벽합니다,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다. 지수는 금빛과 늑대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내일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다. 한 달 후 금빛과 늑대들 다큐멘터리가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그것은 즉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시청률은 기록을 경신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한 토론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금빛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이 특별한 동물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방문자 센터는 확장되어야 했고 엄격한 방문, 규칙이 마련되었다. 지수는 가끔 방문자들을 위한 특별 간견을 했다. 그녀는 자연보호의 중요성, 동물들과의 소통 방법,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간견은 항상 만석이었다. 1년 후 금빛 자연보호구역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사례였다. 이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많은 국제환경 단체들이 이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다. 골든 스카이 리조트는 환경보호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최준혁은 이제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그는 회사의 모든 리조트를 환경 친화적으로 재구성했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럭셔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수의 삶도 크게 변했다. 그녀는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그녀는 종종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간견을 했고 여러 환경보호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금빛과 늑대들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다. 2년이 지났을 때 금빛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정말 노령이 되었고 그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다. 지수는 그를 위해 특별한 영양제와 약초를 준비했고 늑대들도 그를 더욱 조심스럽게 돌보았다. 특히 미소는 거의 24시간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 금빛은 지수의 집 테라스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지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갈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늑대들도 모두 그들 주변에 모여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금빛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평화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내 친구. 네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금빛은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나도 그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금빛은 지수와 늑대들에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는 오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휴식을 취했다. 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금빛과 함께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기회에 감사했다. 늑대들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금빛 주위에 둥글게 모여 앉았다. 한 별은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소리였다. 다른 늑대들도 하나씩 그에 합류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자연 전체가 금빛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금빛은 보호구역 내 특별한 장소에 안장되었다. 그곳은 아름다운 나무들로 둘러싸인 작은 언덕이었다. 지수는 그곳에 작은 돌비석을 세웠다. 그 위에는 단순히 금빛, 내 영원한 친구라고 새겨져 있었다. 늑대들은 몇 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경비병처럼 금빛의 안식처를 지켰다. 특히 미소는 거의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늑대들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금빛의 안식처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지수의 집을 찾아왔다. 지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그들을 통해 금빛의 정신이 계속 살아있음을 느꼈다. 지수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방문자들을 위한 간견을 했고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종종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는 근처 학교에서 자연교실을 열었고 아이들에게 식물학과 생태학을 가르쳤다. 그녀는 특히 약용식물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5년이 지났을 때 금빛 자연 보호구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 관광지가 되었다. 매년 수천 명의 방문자들이 이곳을 찾았고 그들 모두 금빛과 늑대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방문자 센터에는 금빛과 늑대들, 그리고 지수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관이 마련되었다. 늑대들도 변화했다. 한별은 이제 매우 노령이 되었고 리더의 역할을 달빛에게 넘겨주었다.
미소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지혜로운 눈빛으로 무리를 지켜보았다. 별빛과 용기는 여전히 활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새끼 늑대들이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아마도 달빛이나 별빛의 자손들일 것이다. 지수는 이 새로운 세대의 늑대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생명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을 때 지수는 그녀의 8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날 보호구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위한 특별한 축하 행사를 마련했다. 최준혁도 참석했다. 그는 이제 골든스카이 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수를 깊이 존경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변화했습니다. 그가 건배를 제안했다. 선생님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늑대들이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도 이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지수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그녀의 유산이었다. 금빛과 늑대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가져온 변화, 그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위해 매일 감사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일 때 지수는 테라스에 서서 멀리 보이는 금빛의 안식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금빛아. 우리가 정말 해냈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금빛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우리가 함께 해냈어, 내 친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지수와 금빛 그리고 늑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특별한 유대와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자연의 경이로움 시리즈를 찾아보세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저희는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